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어느덧 4라운드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여자 배구는 슬슬 본 배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강의 모습을 되찾은 도로공사는 유력한 챔피언 결정전 티켓의 후보이고, 어제 기업은행에 충격적인 리버스 스윕을 당한 현대건설은 순위는 2위지만 5위 GS와의 승점차가 9점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배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위 현대건설, 3위 흥국생명, 4위 기업은행, 5위 GS의 승점 차이가 3경기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팀도 탄력을 받아 연승을 한다면 충분히 본 배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6위 페퍼저축은행과 7위 정관장의 경우 승점 차이가 이미 많이 벌어졌고, 승점 차이를 떠나서 경기력 자체가 한 경기도 이기기 버거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무능한 V리그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3명의 감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페퍼저축은행의 장소영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소영 감독이 페퍼에서 한 선택의 과정과 그로 인해 나온 현재의 결과를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 장소영 감독은 선수들을 키워낼 능력도, 팀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으니 사퇴하길 바라고, 그간 페퍼에서 녹봉을 받아먹으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프론트와 코치진 역시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런 경기력을 이어가는 발전 없는 팀은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멤버십, 슈퍼챗, 댓글 하이퍼는 이 내용이 많은 배구 팬들에게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장소영 감독은 페퍼에서 7가지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더 잘게 썰면 20가지 이상도 만들 수 있지만 최대한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는 한두 번 했을 때 어울리는 단어인데, 장소영 감독에게 실수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고 실력 미달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2024-25 시즌 조트린지가 사퇴하고 한국 여자배구 레전드 미들블로커 출신인 장소영 감독이 부임했을 때 저는 장소연의 페퍼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자 배구에서 실패해서 유입된 고인물 감독들보다는 새로운 여성 감독이 잘 돼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주길 바랬죠. 그간 선수 시절의 노하우와 해설로 다각화된 안목을 바탕으로 좋은 감독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장소영 감독은 첫 시즌부터 잘못된 선택만을 반복해왔고, 결국 2시즌 동안 연속 꼴찌가 유력한 위기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장소영 감독의 7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소영 감독의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학습 능력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학습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의 선택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장소영 감독은 이 학습 능력을 어떤 부분에서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선수 선발에서도, 외국인과 아시아 쿼터 픽에서도,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항상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뒤떨어지는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실력 향상, 전술의 다양성, 교체 타이밍, 작전 타임 내용, 이런 선택 이외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어떠한 성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떠나서 어떤 분야든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장소영 감독의 두 번째 문제는 선수를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는 어떤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팀에 해가 되는 선수는 어떤 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안목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례는 수없이 많죠. 지난 시즌 1픽으로 뽑은 외국인 선수는 아무도 뽑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자비치였습니다. 당시 다른 감독들의 블러핑에 속아서 뽑았다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창피한 에피소드가 널리 알려지면서 장소영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자비치는 작년에 유일하게 중도하차하며 최악의 용병에 불명예를 안고 떠났고, 1순위 아시아 쿼터로 뽑은 장희 역시 특별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실력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로 뽑은 오선예 역시 시즌 내내 코빼기도 보여주지 못한 채 한 시즌 만에 방출해 버리면서 그 어떤 선수 선발에 대한 선택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역시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시즌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좋은 픽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팬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이번 시즌 역시 대부분의 선택이 어긋났습니다. 1순위로 뽑은 외국인 선수 조이는 시즌 초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1라운드 대부분을 국내 선수로 뛰어야 했고,
현재는 출전을 하고 있지만 1순위에 걸맞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상황에서 범실을 하는 장면과 다듬어지지 않은 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순위 아시아 쿼터로 뽑은 GS 출신의 와일러 역시 부상으로 날려먹고 교체를 했고, 교체 선수로 온 시마무라 역시 1라운드의 선전 이후 상대팀의 비책이 나오고 블로킹의 약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예지, 최윤영 같은 팀의 약점을 보완해줄 만한 선수들을 뽑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80cm의 무명 미들 김서영을 세화여고 감독 출신인 이용희 코치의 조언으로 덜컥 뽑아놓고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FA 영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천만 원의 저연봉 고효율 대표적인 선수인 이예림을 현대건설로 보내고 3억 5천의 고연봉 계약으로 고예림을 영입했지만 쓰임새는 전혀 없고 이예림을 데려간 현대에게만 이득이 된 거래였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 신인으로 뽑은 리베로 정솔민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시즌 종합해서 평가를 했을 때 선수를 보는 눈은 정말 최악이라고 할 만큼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선수를 볼 때 그 선수의 현재 실력, 장단점, 부상 이력, 앞으로의 전망 같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현재 팀 구성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장소영 감독은 그런 큰 그림은커녕 내가 선수 때 잘했던 선수 또는 눈여겨보던 선수를 기준으로 선수 영입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영 감독의 세 번째 문제는 선수 기용 문제입니다. 이 역시 선수를 보는 눈이 떨어져서 초래되는 현상이죠. 현재 우리 팀의 어디가 약점이고 강점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데이터입니다. 배구에서 전력 분석관이 존재하는 이유죠. 일반 시청자들도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이나 리시브 효율 같은 지표를 보고 선수들을 판단하고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장소영 감독은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수를 기용합니다. 지난 시즌 페퍼는 6경기로 진행되는 하나의 라운드에서 대부분 1승이나 2승을 거뒀습니다. 최종 성적은 11승 25패였는데 이 중 1라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선발은 박정아와 이한비였습니다. 박정아와 이한비는 매 경기마다 리시브 효율이 0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는 극악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페퍼 경기를 본 대부분의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시브로 인해서 경기의 양상은 항상 핸디캡 매치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문제는 올 시즌 역시 마찬가지죠. 페퍼가 지는 경기는 항상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박정아, 이한비, 박은서 쪽에서 리시브가 터져서 어려운 오픈 공격으로 확률을 깎아먹고, 그 적은 확률에 리시브가 된다고 해도 토스 범실률이 최고인 박사랑 세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퍼의 공격 성공이 안 됐을 때 상대의 팀의 공격수는 하예진 같은 블로커를 마주하며 아주 쉽게 득점합니다. 매 경기 서비스 같은 서브 범실로 점수를 주고 중요할 때마다 엉망진창 연결과 수비로 자멸합니다. 페퍼는 상대가 잘해서 이기는 팀이라기보다는 항상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코트 위에 6명을 구성하는 선수의 문제가 쌓여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장소영 감독은 이를 방치하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팀이 무너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자기만의 배구 세계에 빠집니다. 경기의 한 장면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입니다. 이날 하예진은 경기를 풀로 출전했지만 득점 3점, 블로킹 1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기를 수십 경기째 하고 있지만 하예진은 언터처블입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플레이를 매 경기 하지만 장소영 감독은 하예진에게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경기 장면을 보시죠. 지난 흥국생명전 2세트 22대22 박빙의 상황에서 레베카의 하이볼 오픈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 블록을 떠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예진은 허수아비 마냥 넘어오는 볼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런 스파이크를 맞기에는 내 손이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걸까요? 표정도 웃고 있네요. 페퍼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하예진이 매 경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체는커녕 어떠한 지적도 없다는 건 혹시 지기 위해 경기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한 시즌 동안 36경기를 경험해 봤다면 다음 시즌은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페퍼는 지난 시즌과 똑같은 내용의 배구를 거듭하고 있고, 이것은 장소영 감독의 박정아, 박사랑, 하예진, 이한비 같은 오랜 기간 페퍼의 터주 대감이었던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선수 교체 미숙입니다.
장소영 감독은 경기에서 상대의 팀에 밀릴 때 뭐가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라운드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멀쩡하게 리시브가 됐고 좋은 오픈 토스가 올라갔습니다. 이 볼은 박정아의 공격 범실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은 20% 수준에 머물렀고 경기 내내 푸시 연타를 대부분의 공격으로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리시브 효율은 10%로 서브가 가기만 하면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전이라면 공격을 해야 하니까 박정아를 이한비로 교체하거나 후이라면 정솔민이나 전하리로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과연 이후 장소영 감독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교체된 선수는 박정아가 아니라 세터 이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수십 가지 이해되지 않는 교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GS와의 2라운드 경기 스코어는 14대 11, 페퍼가 3점 차로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점수를 따라가는 승부수를 거는 교체를 하려면 언제 해야 할까요? 5점 이내 가시권에 있을 때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영 감독의 교체는 언제였을까요? 3점 차가 8점 차로 벌어진 22대 14에 세터가 교체되었습니다. 이 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추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짬처리 교체일 뿐입니다.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매도하는 주식 초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소영 감독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리시브 문제와 미들 블로커들의 블록 부재, 이런 문제들을 항상 세터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터들에게 동등하게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박사랑에게는 무한한 기회와 자비로움을 주지만 이원정이나 박수빈에게는 매정하고 딱딱한 교체 아웃이나 디렉션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수 차별과 선골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소영 감독은 선수 교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편애하는 선수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고 본인이 비선호하는 선수에게는 얇은 기회와 적은 시간을 줍니다. 페퍼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라운드의 미들블로커 조합은 임주훈 시마무라였고 작년에 반짝 잘했을 때도 어렁이 하예진 대신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장소연의 원픽은 여전히 하예진, 박정아, 박사랑 등 페퍼에서 가장 문제를 야기하는 멤버들을 향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체 판단이 늦어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길고 긴 연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작전 타임의 타이밍입니다. 잘하는 감독들은 흐름을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기고 있지만 따라잡힐 흐름인지, 현재 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영 감독의 작전 타이밍이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 장면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5대4로 한 점 차 싸움을 벌이고 있는 페퍼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밀리는 낌새가 보이는 즉시 작전 타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3점에서 4점 이상 벌어지면 늦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장소영 감독은 어디에서 작전 타임을 할까요? 함께 보시죠. 1점 차가 5점 차가 되었을 때 작전 타임을 합니다. 1점 차가 5점 차가 되는 과정에서 리시브와 범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본 후에 뒤늦게 작전 타임을 가져가니까 타이밍이 늦고 따라갈 힘도 적어집니다. 장소영 감독의 여섯 번째 문제는 디렉션의 내용입니다. 장소영 감독의 디렉션은 정말 쉽습니다. 배구 초보도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눈높이형 디렉션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천천히요. 다시 하나래. 결국은 같이 가다가 좀 범실 같은 거는 우리 쪽에서 나오는 건 아쉽잖아. 그런 거 좀 조심하고 그리고 충분하니까 사이드업 돌려서 같이 붙어봐야 된다고. 네. 같이. 대파. 네. 자, 어떠신가요? 배구를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저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작전 타임 전에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 지금 이제 남은서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왔는데 프로 데뷔 이후에 남은서 선수의 첫 서브 득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완전히 박은서 선수를 노린 거거든요. 자, 정설민 리세이브 조이. 네트를 지금 조이가 건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볼 범실입니다. 선수들이 지금 집중력이요. 네.
기업은행 남은서의 서브가 박은서의 리시브를 터뜨렸습니다. 그 후 토스가 살짝 붙은 볼을 조이가 공격 범실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페퍼의 범실로 나온 실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디렉션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급하다, 사이드아웃 하자, 이런 AI 같은 디렉션만 하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좋은 감독이라면 경기 전에 전력 분석관들과 회의해서 남은서가 원포인트 서버로 나오면 확률적으로 어떤 거리와 방향으로 서브를 친다. 그러니 리시버는 거리를 어떻게 잡고 어떤 볼을 대비하라고 구체적인 디렉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이가 공격 범실을 하면 세터에게 조금 더 공격수가 좋아하는 타점과 거리를 만들어주고, 공격수는 볼이 거칠 때는 손을 보고 쳐내거나 어느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팁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소영 감독의 디렉션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좋아, 사이드 아웃, 이런 텅 빈 수레 같은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과거 현상 해설에 그칩니다. 이전 콘텐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디렉션에는 과거 현상, 현재 문제, 미래 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소영 감독의 디렉션에는 우리가 이랬다, 이래서 잘못했다,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감독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선수들도 경기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강물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소영 감독에게 꼭 하고 싶은 7번째 문제는 현실 인지 능력입니다. 아마도 장소영 감독 역시 자신이 감독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성적 1승 12패로 팬들이 벌써 2번이나 트럭 시위를 하고 경기력을 지적하지만 괴로운 것은 팬들일 뿐 장소영 감독은 그것이 본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경기 시작하거나 끝나는 인터뷰 설명,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패를 하면서도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터져서 진 경기에 대해서는 항상 박정화와 대화를 자주 하고 있다라는 심리 상담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경기에 지면 매경기 선수들이 약했다, 극복해야 한다, 이런 형식적인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시즌 내내 인터뷰 내용이 같으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뽑아봤습니다. 지난 기업은행전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시작부터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다. 2세트에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승리의 흐름을 찾아가는 듯 했는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 부분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승부처에서 싸움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흐름이 끊겼다. 상대는 높이가 좋기 때문에 플레이를 안쪽으로 당기거나 공격을 밀어때리기도 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매번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해 아쉽고 승부처에서 졌다, 보완이 필요하다입니다. 감독이 할 말인가요? 아니면 해설자가 할 말인가요? 팬이 할 말인가요? 지난 시즌도 내내 아쉽고 보완만 하다가 끝났는데 올 시즌도 똑같이 아쉽고 보완만 하다가 끝나게 생겼습니다. 왜 페퍼에 가면 실력이 퇴보할까요? 왜 페퍼는 성장이라는 것이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을까요? 네, 감독과 코치진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 페퍼의 기반을 만드셨고 현재도 페퍼의 고문을 하고 계신 김영실 감독님이 이런 팀이 되도록 근간을 만들었죠. 그러나 2시즌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좋은 감독이었다면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은 김호철 감독이 자진 사퇴한 후에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배구에서도 양심 사퇴를 하는 감독들이 있고요. 7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커녕 경기장에서 떨떠름한 표정과 의욕으로 일관하는 박정아, 3억 5천이라는 기가 의심이 될 페퍼의 성골 이한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2억 이상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하혜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영원한 페퍼의 백두혈통인 박사랑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야 그만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레전드 선수로서의 명예와 영광은 이미 다 깎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내고 페퍼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에게 미안하다면 이제 제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